레스토랑 어디까지 가봤니 싶고 8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서 만나는 휴양지. 이번에 소개해드릴 레스토랑은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뭔데? 이 뭐예요? 뭐야? 숲이에요? 잠깐만, 저 큰 부처님 얼굴은 뭐야? 저 정도로 하려면 태국, 라오스, 미얀마 요쪽일 것 같아요. 한 나라만 정하세요. 태국! 태국 어디? 치앙마이 아니면 방콕? 방콕! 방콕. 느낌. 진짜 어렵다. 여의 트래블러 5 아닙니까? 딱 느낌은 알아요. 저는 독특하게 네. 제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주도? 네, 제주로 갈게요. 방콕이요. 제주? 이곳은 대한민국 서울 바로 성수동에 위치한 살랍 템플 레스토랑입니다. 와, 근데 여기 진짜 성수동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트민남의 이름값을 제대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지난 8월에 오픈했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레스토랑이고요. 요즘 SNS에서도 소핫! 타이푸드에 프렌치를 가미한 동남아 스타일의 퓨전 레스토랑입니다. 일단 호수 위를 배를 타고 이동해서 레스토랑에 입장할 수 있는데요. 타고 가야 돼? 아니, 입구에 배를 타고 들어가요? 배 타고 들어가요. 성수동에서 배를 탑니다. 그것도 희한하네. 예. 레스토랑에 들어서면 마주하는 거대한 불상과 에메랄드빛 풀. 인테리어 하나하나, 소품 하나하나, 동남아 휴양지 감성이 물씬 묻어납니다. 야, 저건 뭐 분위기가 다 했으니 뭐 음식 당연히 맛있겠죠.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매일 한정 수량만 판매한다는 3단 트레이. 딤섬, 굴튀김, 타르트, 휘낭시에 등 태국 스타일의 핑거푸드와 디저트의 만남. 비주얼도 예쁘니 SNS 좋아요 폭발각이죠. 야, 진짜 비주얼 예쁘다. 그리고 태국 음식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푸빠뻥거리 에헤이! 추천합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진한 풍미가 느껴지는 카레에 부드러운 게살을 곁들여주니 씹는 맛이 환상적이에요. 이 밖에도 이베리코 포크 스테이크, 트러플 파스타 등 프렌치 요리도 있으니까요. 혹시 동남아 스타일 요리가 좀 안 맞는 분들도 취향에 따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진짜 외국 여행 안 가도 그 기분이 물씬 느껴질 것 같아요. 그쵸?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SNS에서 아주 핫한 신상 레스토랑으로요. 웨이팅은 필수입니다. 빈자리는 장담 불가합니다. 쉬는 날 서둘러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어느 날 함께 식사를 하러 간 석준과 상진. 그런데 야, 상진아, 너 어디 갔어? 아니, 탑이 너무 높아서 네 얼굴이 안 보여. 아, 왜 안 보여? 나 여기 있는데. 상진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 와, 씨. 야, 진짜 양이 많다. 와. 야, 저 가리비로 접시를 확대해놨어요. 앞사람 가려지겠는데 진짜? 조개탑이 피었습니다. 산더미같이 쌓인 조개와 해산물이 까꿍. 청주에 위치한 산더비 식당의 비주얼 감 메뉴입니다. 바다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조개 전골이 그 주인공인데요. 성인 4명이 먹을 거라 통 크게 대짜 한번 시켜봤습니다. 와, 진짜 양이 많다. 퍼주는 게 남는 거다라는 사장님의 신조처럼 이 집의 해물량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요즘 금징어라 불리는 오징어는 물론이고 낙지, 통문어, 전복, 키조개, 가리비, 백합, 홍합, 석화, 피꼬막 등 전골에 들어가는 싱싱한 해산물 가짓수만 최소 10여 개.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인 푸짐한 양으로 조개로 배를 채울 수 있는 곳으로요. 먹다 보면 바닥이 보여야 하는데 조개를 까도 끝이 없이 나와 입과 손이 쉴 틈이 없어요. 먹어도 산더미 폭탄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주얼 어마어마하네요. 와. 와, 진짜 많다. 사실 해물만 다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 드셨으면 칼국수 드셔야죠. 몇 인분 드릴까요? 직접 뽑은 생면 칼국수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무료요? 시원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의 조화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필수 코스라고 하니까요. 조개로 뱉어주고 싶다면 이 집 가시면 됩니다. 함부로 리필했다가 네 발로 나갈 맛집 19, 8위를 공개합니다. 양과 맛 다 잡은 모모 맛집. 따끈하고 구수한 국물에 부드러운 면발이 우리의 입맛을 유혹하는 국수. 하지만 먹을 땐 분명 든든했는데 돌아서면 금방 배고파졌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좀 엄마나 왜 이렇게 배가 고파? 맞아. 면이 금방 꺼져요. 그럼 곱빼기 드세요 주로? 면은 무조건 곱빼기죠. 어. 뭐 먹은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이 국수집에서는 평소에 습관적으로 곱빼기 하나요? 라고 외쳤던 분들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곱빼기 함부로 주문 금지! 먹어도 그릇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는 서울 역촌동 가입비 국수집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잔치국수는 원가가 비싸지 않다 보니 대부분 푸짐하게 주는 곳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곳은 푸짐함의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약간 쌓여 있는 게 기본 비주얼이다. 네. 저게 1인분입니다. 먹고 나서 돌아서면 배가 꺼지는 게 아닌 배가 점점 더 불러오는 마법. 찰랑찰랑 넘칠 듯한 육수에 푸짐한 면발, 양념 부추와 김가루가 탑처럼 쌓인 얼큰 부추국수. 곱빼기 아니고 한 그릇에 8,000원. 1인분 기본 사이즈 맞습니다. 다른데 곱빼기보다 양이 많은데. 더 많죠. 근데 부추랑 너무 조합이 좋다. 저 집은 곱빼기 없죠. 없어야 돼. 있겠어? 없을까요? 저걸 보고 곱빼기를 누가 시켜? 저게 곱빼기야? 아니 저게 1인분이잖아. 네. 양이 나랑은 좀 안 맞다 싶은 분들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다이어트 사이즈가 있고요. 보통 사이즈, 또 곱빼기 사이즈 골라서 주문할 수 있는데요. 곱빼기가 있다고? 그런데 재밌는 건요. 가격은 모두 동일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이 퍼주면서도 추가금 없이 무한 리필까지. 국수를 더 줘? 국물이 안 보여 일단. 와, 이 면덕후들 진짜 좋아하겠다. 자, 함부로 곱빼기 시켰다가는 일반 곱빼기 거의 5배 양에 자동으로 리필되는 육수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 뭐다 먹고 나갈 수가 없는 게 아닙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러니까 무한 리필을 대놓고 붙여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할 것 같아. 엄두를 못 낼 것 같아. 아무도 안 해, 어차피. 이 국수집은 양으로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모두를 홀린 중독적인 맛에 육수와 비빔장은 제품으로도 출시. 와, 별도로 판매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육수랑 양념장을 별도로 판매한다는 건 맛집 인증이란 얘기야. 왜냐면 그게 손님들이 이거 좀 팔아주세요 하니까 그 그렇지. 제품화 시킨 거겠지.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분들은 따로 사와서 내 인분에 맞게 집에서 소면 삶아 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낫죠. 그게 나을 수 있어. 훨씬 음식 낫죠. 남기느니. 맞아. 이 국수집엔 적당량이란 없으니까요. 다른 곳에서 곱빼기 먹고도 성에 안 찬다 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리필했다가 네 발로 나갈 맛집 19 7위 공개합니다. 오픈하자마자 품절되는 모모. 이곳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대충 점심시간 맞춰 갔다가는 이미 솔드아웃. 11시에 오픈하자마자 밀려오는 손님들로 금세 판매량이 마감된다는 전설의 맛집입니다. 야, 뭐야? 줄 서 있는 거 봐봐. 어디야? 뭐야? 꼼짝 뭐야? 골프채 몸보신은 뭐야? 하루에 180그릇 한정 판매. 대구 중구에서도 소문난 갈비탕집 금비옥입니다. 그동안 갈비탕 주문했을 때 썰렁하게 놓인 앙상한 갈비와 고기 양에 실망하셨던 분들 있을 텐데요. 그래서 큰맘 먹고 특대로 시켜도 갈비대 한 대 정도 더 주는 게 다인 집이 많았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셨던 분들 여기 가서 푸세요. 이 집에 가시면 넘사벽 크기를 자랑하는 굵직하고 길다란 갈비대가 그릇 주변에 완벽 포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게 고기로 탑을 쌓아준다는 일명 골프채 갈비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퍼터네. 토마호크인데 저 토마호크. 7번 아이언도 있는데. 캐디분들은 약간 직업병 생기겠는데. 몇 번이요? 하나 뽑아주면 되잖아요. 저거 한 그릇에 한 10만 원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정도 가격이어야 된다. 가격이 중요합니다, 사실. 자, 이곳의 갈비탕 한 그릇 고기 양이면 다른 곳의 갈비찜 양의 2인분 이상. 하지만 가격은 단돈 13,000원. 양에 비례하는 가격이 아니라 오히려 반비례. 다른 양 많다는 갈비탕집에서 사용하는 잡뼈 없고요. 오직 인물 좋고 튼실한 갈비들로만 선별. 가격도 비주얼도 단연 1등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든든하게 보양되는 건 물론 맛까지 일품. 저 많은 고기와 뼈를 푹 우려냈으니 그 맛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줄 설만 하다. 오픈을 할 만하고 진짜 가격이 13,000원이래. 다 영화 황해처럼 먹어야겠네. 김윤석 씨처럼. 2인분 가격에 양은 3인분 이상이라고 하니 온 가족이 푸짐하게 먹고 배 두드리면서 남은 뼈로 젠가 게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구에 가게 된다면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아, 대구 가기 전에 좀 알려주지.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 함부로 리필했다가 네 발로 나갈 맛집 식구 6위를 공개합니다. 포장할 각오로 먹어야 하는 퓨전 식당. 트렌드에 살고 트렌드에 죽는 저 전 기자. 저 전 기자가 이번엔 전국적으로 핫한 식당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집이야말로 두 발로 가서 네 발로 나갈 각오. 아니, 남은 거 무조건 포장하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푸짐하고 가성비 좋은 식당으로 유명한 선비당. 다양한 퓨전 요리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큰 인기를 얻으며 전국적으로 체인점이 생기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쌀국수를 시키면요. 쌀국수 면 1회 리필해드립니다. 진짜? 하지만 리필은 커녕 쌀국수를 받자마자 사장님, 리필하라고 써두신 거 맞죠? 여기서 쌀국수면 리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사장님 손이 미끄러져서 면이 후루룩 쏟아지고 해산물도 후루룩 쏟아진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이곳입니다. 쏟은 거 아니냐고요. 저건 쏟은 거지. 냄비에서 모르고 후루룩 쏟은 거 아니냐고. 일단 쌀국수인데 국수가 안 보여요. 장난 아니다 여기도. 다 드시고 리필하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리필을 해요? 이걸 먹고 사람이. 곧 넘칠 듯한 고봉 쌀국수. 이 쌀국수 면 한 번 먹으려면 조개를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껍질 산을 만들어야만 본격적으로 쌀국수 식사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쌀국수뿐 아니라 모든 메뉴가 혜자스러운 양을 자랑합니다. 이 집 단골 손님들이 무조건 시켜야 한다고 추천하는 메뉴는 잠발라야 파인애플 볶음밥을 시켰더니만 좋게 밥 4공기는 들어갔을 법한 비주얼로 등장합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포장 용기에 일부 덜어놓고 식사를 했답니다. 감탄 연발. 오죽하면 이 식당의 안내판엔 볶음밥은 양이 많아 한 테이블당 1개만 주문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볶음밥을 제한한다는 건 놀랍다. 그렇죠. 대박이다 정말. 2개 시키면 무조건 남다는 생각하시는 거죠. 다 잔반이고 음식물 쓰레기니까. 쌀국수에 볶음밥 하나면 한 4명 먹겠네. 그렇죠. 근데 이 집의 추천 메뉴가 이게 끝일까요?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샐러드 시켰더니 치즈가 산처럼 나왔어요. 샐러드 위에 치즈 산 비주얼 보이시나요? 아 왜 그래? 샐러드가 다이어트 식단이라는 건 이 집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샐러드 속에 고기가 한가득이고요. 샐러드 배 터지게 먹는 경험 여기선 가능합니다. 야, 진짜 원 없이 먹었습니다. 남은 거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면이면 면, 밥이면 밥, 샐러드면 샐러드. 보통 양에서 곱하기는 해야 되는 푸짐한 양에 결국 포장해 간다는 분이 속출한다고 합니다. 아니 샐러드를 먹고 다른 걸 덜 먹어야 살이 빠지는 건지 저 정도면 뭐 코끼리 밥인데요 거의. 여기는 샐러드 먹고 살찌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음식의 양이 좀 남다른 곳이네요. 예. 기본 2인분 같은 1인분을 주는 퓨전 식당. 든든하게 밥심 채우시고요. 남으면 꼭 포장해 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리필했다가 4발로 나갈 맛집 19, 5위를 공개합니다. 치즈 폭포 오르는 모모. 출출할 때 간단히 요기하기에 길거리 간식만 한 게 없죠. 그리고 길거리 간식하면 핫바, 빼놓을 수 없죠. 이번엔 SNS를 뜨겁게 달군 아주 핫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와우. 잠깐만요. 저걸 다 말겠다는 건 아니죠. 예. 그냥 MZ입니다. 무슨 핫바가 옥수수 사이즈야. 와. 저게 한 덩어리인 거야. 아니 하나만 먹어도 사실 배불러 느낌 올 것 같은데. 밥잖아. 밥이 요만해야 되잖아. 바가 왜 조금 해야 되죠? 아니, 이건 바 아니야? 통상적으로 우리가 먹었던 아, 철봉문 바 아니냐? 그렇지. 그런 건 바라기보다는 이제 몽둥이라고 해야죠. 핫 몽둥이 이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다 바예요. 하지만 보통은 예. 안 그러잖아요. 보기만 해도 사람들 배부르게 만드는 동대문의 자랑. 더듬비 왕수제 핫바입니다. 그동안 나무젓가락에 끼워진 아담한 핫바만 맛보셨죠? 이 집의 핫바는요, 팔뚝만한 크기의 나무젓가락 안 들어갑니다. 접시에 담아 먹어야 하는 몽둥이만한 크기의 대왕 치즈 핫바 드시겠습니다. 핫바의 고소한 냄새에 끌려 한번 맛만 보려던 사람들은 어우, 너무 배불러서 결국 저녁 못 먹었어요. 핫바가 맛이 있어봤자 얼마나 맛있겠어 했는데 진짜 많이 맛있음. 곧 저녁 먹어야 하는데도 멈춰서서 먹게 된다고 합니다. 야,
저거는 누가 먹고 있는 걸 보면 같이 주문 한번 해보긴 하겠네요. 저거 간식이 아니라 식사인데? 식사지. 응, 한 끼 식사, 때우는 거지 응. 저거. 이 집은 치즈 핫바뿐 아니라 모든 핫바의 크기가 왕 큽니다. 소시지, 문어, 가래떡, 소떡, 게맛살, 고추 등등 핫바의 종류도 왕 많고요. 모든 핫바에 탱글탱글 실한 문어가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이곳 핫바는 밀가루 무첨가. 진짜? 도미 생선살 92%로 만들어져서 그냥 어묵, 실제 어묵이에요. 양산형 핫바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대 이상으로 맛있는 인생 핫바. 큼직한 문어가 콕콕 박혀서 식감도 좋고 맛도 굿. 찐 수제 어묵을 맛볼 수 있는 건데요. 아, 저거는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데. 밀가루가 무첨가한 게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네. 여기는 그냥 생선, 어허. 생선이에요. 단백질. 그냥 저 한 두세 명이 가서 나눠 먹고 싶다. 뭐 가족들이 하나 시켜가지고 그냥 같이 먹는 거죠. 그렇지. 다른 건데 간식으로 먹어왔던 평범한 핫바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곳에 가실 분들은 애초에 든든히 밥 먹으러 간다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함부로 리필했다가 네 발로 나갈 맛집 19 4위 공개합니다. 대식가 힙합도 주문을 망설이게 한 분식집.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집은 SNS에서 초초초 핫한, 심지어 오늘의 데스크 힙합님도 다녀온 집입니다. 자, 힙합, 이 집 어때요? 양 만족하시나요? 와 지금 이거 공깃밥 X 같은데요? 와 엄청 도툼해. 이 인심을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네요. 를 시켰더니 뒷동산 마냥 주시고 여기는 진짜 셋이서 먹어요. 자, 힙합이 양이 많다고 인정한 집이에요. 인천의 톰보삐 분식입니다. 야, 진짜 많이 주나 보다. 진짜 어느 정도 많은 거야? 그럼 진짜 얼마나 한 거야 도대체? 자, 그렇다면 양이 어느 정도 많으냐? 이 분식집의 시그니처 메뉴 돈가스 김치 오므라이스. 이거 공깃밥 3개 같은데요? 힙합이 공깃밥 3개 정도 들어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요. 볼까요? 접시가 일단 크다. 진짜 시선 강탈이다. 숟가락 툭 들어간 거 보이니 지금? 자, 양 보십시오. 이 3가지를 모두 합친 게 1인분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많이 남겨서 줄인 게 이 정도래요. 단체 메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역시 사장님 플렉스. 사장님 인심이 진짜 후하신 분이다. 저것도 사람들이 못 먹어서 남겨서 버릴 때 얼마나 마음 아프셨으면 그래서 줄인 게 저 정도. 줄였을까. 그리고 친구들끼리 가서 단품 여러 개 시키면 양 많을 것 같으니까 그냥 세트 시켜서 나눠 먹을까? 그래, 그러자. 보통 여럿이서 세트 메뉴 시키면 조금 모자란 듯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집에서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세트 메뉴를 너무 과소평가했나 봐요.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보통 떡볶이 세트라고 하면 떡 튀순 정도 떠올리시죠? 그 정도죠. 이 집에서는 푸짐한 떡볶이와 함께 거대한 돈가스와 실한 김밥 한 줄이 쫙! 여러 메뉴 시킬 것도 없이 세트 하나 시키면 게임 끝납니다.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서요. 이 집은 정말 손님을 사육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안 줄어요? 말씀 되게 열심히 먹었잖아. 여러분 안 줄어요. 이렇게 양이 많다 보니까 힙합도 추가 주문을 망설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니 절반 먹었는데 가지고 하루 남은 거 아니냐고. 돈가스에 밥 양 이거 맞아? 아 잔치국수나 먹을까? 이것도 양이 많아. 야, 힙합도 망설이는구나. 그렇죠. 정말 양으로는 이 분식집 이기기 힘들 것 같은데요. 학교 앞에 이런 분식집이 있었다면 전 진짜 매일 출근했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리필했다가 네 발로 나갈 맛집 19 3위를 공개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모모 감자탕. 오늘 워낙 양 많고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좀 출출하시죠? 오늘 녹화 끝나고 감자탕 어떠세요? 제가 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3명이니까 감자탕 한 소자 정도면 충분하겠죠? 무슨 소리예요? 남자 3시 가는데 소짜라니. 감자탕 소면은 뼈 2개밖에 안 들었을걸? 안 돼. 누가 하나 뼈 안 먹어야 돼. 깻잎 몇 장 올라가 있잖아. 이 두 분께서 또 오늘 주제를 잠깐 깜빡하신 모양이에요. 이 집에서는 멋 모르고 넉넉하게 큰 사이즈 시켰다가는 큰일 납니다. 뭐야? 목인 감자탕이지. 근데 뼈 쌓인 거 봐. 아, 좀 무섭다, 이거. 저거는 못 들고 다니겠다. 자, 이거는 감자탑입니다. 아니, 감자탕이 뭐 한매 쳤대? 어떻게 가능해? 아니, 뭐.
자, 서울 방이동 청비 감자탕에 가시면 살코기 가득 붙은 돼지뼈를 무려 30cm 높이로 젠가 쌓듯이 높게 쌓아주어서 일명 공든탑 감자탕이라고 불리는 특대형 감자탕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을 위해 특대 사이즈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특대는 많을 것 같아서 소짜 시켰는데 그것도 탑이었어요. 3명이 먹어도 남아 도는 양입니다. 그것도 충분하겠다. 엑스스물 없어? 제일 작은 사이즈는 물론 모든 사이즈가 다 이렇게 고기가 탑처럼 쌓여 나옵니다. 게다가 뼈 하나당 사이즈도 다른 감자탕집 뼈의 2배. 어우, 감자탕이 은근히 비싸고 양은 적어서 2명이서 소짜 시키기에는 양이 적고 각자 고기 한두 개씩 들은 뚝배기 먹곤 하지 않습니까? 이 집에서는 고민 없이 3명이서도 소짜면 충분합니다. 충분할 수밖에 없는 게 살이 진짜 많이 붙어 있네. 맞아요. 야, 뭐 나중에 밥 볶아 먹는 것도 부담되겠다. 정말. 생각 좀 해야 됩니다. 용기 내야지. 이 감자탕집은 양이 워낙 많다 보니 먹는 법도 따로 있다는데요. 탑처럼 쌓인 고기와 국물을 그대로 끓이면 국물이 넘치기 때문에 윗부분에 고기들을 덜어놓고 감자탕을 끓여 먹다가 중간중간에 고기를 리필해주면서 먹어야 국물이 안 넘친다고 합니다. 끓이는 것조차 한 번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은 공든탑 감자탕을 실제 먹어본 사람들의 후기. 평소에 양 많은 친구랑 감자탕 소짜 먹을 때는 늘 아쉬웠거든요. 근데 여기 소짜는 겨우 다 먹어요. 등뼈에 살코기도 많아서 입이 쉴 틈이 없어요. 퍽퍽하지도 않고 부드러워서 배부른데도 정신없이 먹었네요. 또 너가? 아니 이건 쫄깃쫄깃해. 이건 쫄깃쫄깃해. 고기를 그러니까 옆에 덜어놨다가 샤브샤브처럼 먹는 거예요. 끓여가면서 먹는 거죠. 근데 감자탕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좋아하겠다. 살 진짜 얼마 안 붙은 감자탕집 있거든요. 그거 발라 먹는 재미 쏠쏠하거든요. 깻잎 향으로만 먹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푸짐하게 먹네. 뼈들을 또 다 해체하면서 살 뜯어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야들야들하게 이렇게 빼먹는 재미. 그 골수 빼먹는 그 재미가 있잖아. 맛과 양 모두 잡은 덕분에 웨이팅이 기본이라는 이곳. 감자탕 NO, 감자탑. 원 없이 감자탑 먹고 싶은 날 공든탑 감자탕 어떠세요? 졸업식, 이삿날하면 꼭 먹어야 되는 1순위 음식 뭐죠? 개인적으로 초딩 입맛인 저도 좋아하는 음식 바로 짜장면이죠. 아 필수지. 이번엔 전국에서 양 많기로 소문난 짜장면집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서울 방학동에 위치한 이응짜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집에서 한 기자님, 오 기자님이 곱빼기 드신다고 하면 제가 회식을 한번 통 크게 소개했습니다. 대신 남기면 우리 계산해야 돼요. 아니, 밤에 좀 굶고 아침 살짝 진짜 가볍게 좀 먹고 나오면 곱빼기 정도는. 아 그래? 곱빼기 정도는. 오늘은 이 주제상 뭘 먹는다고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아니야. 전반 짜장만큼 나오나? 도전? 아까 그 팬케이크만큼 주는 거 아니야? 짜장면을? 이곳에서 곱빼기를 먹어본 자들은 니마 함부로 곱빼기 시키지 마오. 터질 듯한 배를 부여잡고 네 발로 기어나오며 경고한다고 합니다. 배터짐주의, 뇌물짜장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성인 남성 두 손으로도 일단 가려지지 않는 세수대야급 크기입니다. 그릇 가득 채워진 이 집의 왕 곱빼기 짜장면인데요. 에? 겁 없이 왕 곱빼기를 주문하려고 하면 사장님이 말릴 정도. 꼭 먹고 싶다면 함께 나눠 먹거나 배 터지기 직전 구축해줄 보호자가 필요할 정도라고 합니다. 다른 집 곱빼기 양 생각하고 겁 없이 주문한 사람들 또한 진짜 먹다가 욕 나올 뻔했어요. 아, 이 정도면 무한 리필급 아니에요? 이렇게 드리고도 이만큼 남아요. 곱빼기라 일반 양 2배라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3배는 되는 돼지 전용 괴물 짜장이에요. 괴물급 양에 충격받고 바로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 집은 양만 많은 게 아니라 가격도 혜자예요. 보통 요즘 일반 짜장면도 7,000원씩 하잖아요. 이 집은 왕 곱빼기 가격이 단돈 4,500원입니다. 에? 옛날 대학가 가격이다. 그렇죠. 일반 짜장은 3,000원밖에 안 하는 가성비 맛집으로요. 정말 부담이 아예 없는 가격에 양껏 먹을 수 있는 집입니다. 저거는 IMF 전 가격 아니에요? 가성비 좋다. 게다가 양은 많아요. 와 너무 싸다. 4,500 일반 짜장이면 요즘에 그런 거 없어. 가능한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집은 짜장면 외에도 국내산 돼지고기와 채소를 아끼지 않은 푸짐한 짬뽕에 바삭바삭 군만두,
또 돈가스와 짜장면을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짝가스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집에서는 웬만하면 짜장면 일반 시켜 드시고요. 다른 거 같이 시켜 드시면 됩니다. 푸짐한 양에 한 번, 미친 가격에 한 번 더 놀라게 될 괴물 짜장집. 처음부터 다 시키지 마시고요. 꼭 드셔보시고 추가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물 러버 한국인들의 군침 폭발 19, 17일을 공개합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다. 자, 저 오기자 시청자분들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요. 맛있는 게 전부 몽땅 들어가 있는 국물 요리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자, 한국인이라면 얼큰한 빨간 국물에 또 푸짐한 재료들이 들어있는 비주얼만 봐도 침이 꼴깍 삼켜지실 텐데요. 자, 우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순대 전골에다가 닭갈비, 무뼈 닭발, 닭모래집과 우리에겐 생소한 닭곱창까지. 달게 귀하디 귀한 특수 부위가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총 집합된 메뉴. 자, 경기도 김포시 히읗 식당의 닭곱창 순대 전골입니다. 곱창 순대 전골? 그렇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달게 모든 것이죠. 김포에 이런 게 있었어? 있었습니다. 아, 돌아버리겠네. 미리 좀 알았다면 국물 색깔은 완전히 전현무 스타일인데요. 빨간 국물이죠. 자, 부위별로 단독 요리는 뭐 자주 봤겠지만 이 메뉴는 귀한 특수 부위가 다 들어갔으니 그 맛과 특별함은 이미 보장된 셈인데요. 자, 이미 이곳에서 푸드파이트 하고 오신 분들 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닭 육수가 끓일수록 우러나서 이 국물 맛이 더 좋아지고 깊어져요. 적당히 얼큰하고 단짠단짠이 맛이라 계속 손이 갑니다. 닭곱창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빨간 양념이 잘 스며들어서 매콤 고소하면서도 다른 곱창들보다 더 도톰하고 쫄깃해서 씹는 식감이 굿! 완전 반했음? 자, 닭을 베이스로 우려낸 국물이기 때문에 얼큰하면서도 개운한 건 기본. 눅진한 국물 양념의 단짠과 또 거기에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의 닭곱창까지 완벽. 어디에서나 많이 파는 흔한 닭갈비, 닭볶음탕은 뭐 가끔 질릴 수도 있고요. 골라 먹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럴 때 정말로 딱인 메뉴. 자, 여기에 마무리로 한국인의 국룰 코스죠. K-디저트 격인 볶음밥까지 다 드시면 쌀쌀한 겨울 속이 아주 깊은 곳까지 뜨끈해져서요. 그 어느 때보다도 든든하게 가게를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추운 날씨에 얼큰한 국물 생각나시는 분들, 그리고 평소에는 다른 메뉴 드시고 싶은 분들, 지금 바로 먹히니스트의 닭곱창 순대 전골 추가해 주십시오. 국물 러버 한국인들의 군침 폭발 19, 15일을 공개합니다. 대전, 빵 성지 있는 또 다른 핫플. 대전하면 어딥니까? 성. 그렇죠.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 하면 단연 시옷빵집이 1인 거는 뭐 다들 아실 텐데요. 그 다음으로 줄을 많이 서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지금 소개할 이곳입니다. 대전 맛집 트렌드 지수 2위. 시옷빵집에서 줄 서던 사람들이 다음 코스로 찾는다는 국물 맛집 티읕 국밥입니다. 대전은 줄 서는 곳인가 봐. 얼마나 맛있길래 줄을 서냐 이거잖아요. 어떤 국밥이길래 빵 들고 저기로 가는 걸까요? 이 집은 소국밥, 소내장탕, 소갈비탕, 소갈비찜 이렇게 소로 먹을 수 있는 국물이랑 국물은 다 모인 일명 소국밥 천국. 먼저 이 집의 메인 메뉴인 소국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동안 먹어본 소국밥 국물은 다 거짓이다. 여기가 찐이었다. 인생 살면서 이런 국물 한 번쯤 먹고 죽어야 하는 맛. 먹어본 사람들이 극찬에 극찬을 하는 이 집 국물 맛의 비결. 뼈가 아닌 양지와 살코기. 오직 고기로만 대여섯 시간 이상 푹 끓여서 육수를 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시원한 물을 듬뿍 넣고 맑고 담백한데 또 이상하게 진하고 구수한 국물 맛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살코기로만 끓이니까 국물이 좀 맑은 느낌인데 맞아요. 궁금한 게 이제 물을 넣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소고기 묵국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있을까요? 느낌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나도 모르게 국물을 무한 흡입하게 되는 이 마성의 맛을 자랑하지만 이 집에서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국물은 곧 고기다 라는 사장님의 철학에 아쉽게도 국물 리필이 안 돼요. 아하.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은 육수를 고기 살로 내잖아요. 그렇지. 뼈가 아니라. 그렇지. 거의 살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지. 그게 등가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분. 그렇지. 그만큼 자부심이 있으신 거고. 그렇죠. 네. 플러스 알파로 전 기자님처럼 이 빨간 맛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칼칼한 내장탕 추천합니다. 내장탕.
국물이 딱 입맛에 목에 자극적이지 않을 정도로 얼큰해서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장년 숙취까지 해장시켜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물과 갈비만 넣어서 깔끔하게 끓여낸 갈비탕까지 일행들과 맑은 국물 먹자, 매운 국물 먹자, 뭐 신랑이 할 필요 없이 소국밥 천국에선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내장탕 이따 가야겠네요. 정 기자님. 칼칼이니까. 정 기자님은 칼칼이죠. 저 같은 이제 좀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은 이제 소국밥. 그렇죠. 어. 오 기자나 저는 소국밥도 좋은데 갈비탕 쪽이 그것도 좋지. 아예 뭐 괜찮을 겁니다. 보양식이지. 살면서 한 번은 맛봐야 한다는 소국밥 맛집. 대전에 간다면 이 국밥집도 오픈런 해보세요. 국물로버 한국인들의 군침 폭발 19, 14위를 공개합니다. 고깃집인데 고기는 먹지 마세요. 이번 특종은 저 무슐랭이 직접 방문하고 검증해낸 국물 맛집을 공개합니다. 저뿐이 아니고요. 싸이, 성시경, 최자 등등 빨간 국물에 일각에 있는 분들이 인정한 맛집. 바로 이번 특종은 저 무슐랭이 직접 방문하고 검증해낸 국물 맛집을 공개합니다. 저뿐이 아니고요. 싸이, 성시경, 최자 등등 빨간 국물에 일각에 있는 분들이 인정한 맛집. 바로 4대째 내려오고 있는 광주의 미음 식육 식당입니다. 이름이 고깃집인데요. 고기 말고 이 집에서 꼭 드셔야 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애호박 국밥. 보통 뭐 애호박으로 이제 고추장찌개 뭐 이런 걸 끓이잖아요. 신기하다. 애호박으로 국밥을 어떻게 만들었지? 근데 고깃집 여기 분명 식육 식당이라고 돼 있는데 고기보다 이 애호박 국밥이 더 맛있는 거예요? 고기 안 사주려고 꼼수 쓰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 집 이름은 고깃집이지만 실제로 고기 메뉴는 안 팝니다. 에? 오로지 국밥 단일 메뉴입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저거요. 이거 돼지고기죠? 저런 걸 바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밑에 국물 안에 있는 이 사이즈가요. 진짜 한라산처럼 이렇게 돼. 밑에가 엄청 뚱뚱해. 밑에도? 밑에 고기가 엄청 많아요. 이야. 자, 근데 궁금하다. 어떻게 고깃집이 국밥집 돼버리냐. 이 집의 애호박 국밥은 애호박찌개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국밥이라는 말에 걸맞게 토렴 스타일로 국물 속에 밥이 말아져 나오기 때문인데요. 국물이 밥알에 일일이 흡수돼서 진한 국물 맛이 쏙쏙 밴니다. 푸짐하다 못해 흘러나오는 국밥의 자태와 색깔에 겉보기에는 강렬한 인상을 주지만요. 한 숟가락 후루 떠먹으면 맛이야. 국물이 진해서 매워 보이지만 적당히 기분 좋은 칼칼함. 담백하면서도 시원해요. 한 끼 식사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게 이 한 그릇에 들어간 것 같아요. 첫인상과 달리 담백 시원한 맛에 가깝다고 극찬했습니다. 고기 질이 너무 좋아. 아니 잘 되는 집은 다 좋지 뭐. 재료도 신선해지고. 왜냐면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재료가 신선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지. 남기는 재료가 어디 있겠어. 없어. 그래서 줄 좀 길어도 금방 들어갈 것 빠져요. 같아요. 금방 빠져. 심지어 애호박과 고기와 채소 그리고 국물, 사당품부의 푸짐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다 못 먹을 것 같았는데 다 먹었네. 국물까지 싹싹 긁어먹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육수에 있었습니다. 육수. 국물 맛의 비법은 육수 삼합입니다. 채소 육수와 해산물 육수와 고기 육수 세 가지 육수를 황금 비율로 조합. 거기다가 국산 태양초를 사용해서 전혀 텁텁하지가 않고요.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깔끔 칼칼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물 육수가 들어가서 어떤 분들은 오 되게 잘 만든 짬뽕 같은 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 국물 있지. 색깔 보고 그 느낌 났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 저게 면만 말아줬으면 짬뽕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죠. 고깃집에서 고기를 밀어내고 올라선 애호박 국밥의 맛. 깊고 진한 애호박 국밥 맛보러 광주를 한번 오시오잉. 국물 러버 한국인들의 군침 폭발 19, 13위 공개합니다. 강화도 젖국갈비의 진짜 주인공은 자 이는 먼 옛날 고려시대 강화도의 특산물을 이것저것 모아 임금님 수라상에 올렸던 게 유래가 된 음식인데요. 젖국갈비의 주인공은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돼지갈비입니다. 자 돼지갈비와 함께 두부와 버섯, 미나리, 늙은 호박 등 각종 채소를 끓여 만든 전골 음식인데요.
나 이거 먹은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름이 왜 젖국갈비겠습니까? 이 요리의 숨은 강자는 바로 새우젓이라고 합니다. 아, 새우젓 들어가서 젓국이라고 하는 거구나. 저 육수 맛이 기억난다. 근데 소금도 아니고 간장도 아니고 새우젓만 썼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 간을 내는데 왜 이렇게 한 겁니까? 그 이유는요, 강화도의 특산물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강화도는 예로부터 서해안 젖새우의 주산지인데요. 국내 생산의 80%를 담당. 영양가가 풍부한 것은 물론이요. 덜 짜고 달짝지근하면서도 담백한 맛은 더 뛰어나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 나 저 국물맛 기억나요. 아, 너무 좋아요, 저거. 특히 성모도 삼양염전의 천일염으로 염장에 담긴 새우젓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맛이라고 하는데요. 슴슴할 수 있는 맑은 돼지갈비국에 이 강화도 새우젓으로 간을 딱 기가 막히게 맞추니 맑은 국물이 깔끔하면서도 담백하고요. 동시에 적당한 짠내와 감칠맛이 입안에 확 퍼집니다. 마치 부산의 돼지국밥에 새우젓으로 간을 한 그런 느낌이에요. 갈비는 잘 익어서 야들야들 고소하고요. 두부와 감자에도 새우젓의 들큰하고 짭짤한 맛이 제대로 배어서 아주 다채롭습니다. 맛있는데요? 아우 국물 시원하다. 끓일수록 간간한 맛은 더 진해지고 강해져서 그 짭조름한 국물의 맛에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새우젓으로 간을 한 게 매력이 있어. 맨 꽃게탕만 먹었었는데 강화도 가면 이걸 먹었어야 되네요. 그렇죠. 뭐 장어 드시고 꽃게탕 드시고 이 젖국갈비를 이제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돼지갈비만 들어갔다면 좀 심심하고 좀 느끼할 수도 있는데 새우젓이 들어가니까 칼칼하게 또 잡아주겠네요. 그러게. 자, 젖국갈비는 강화도를 대표하는 향토 음식인 만큼 유명한 맛집도 많습니다. 그중에 저 오 기자는 현지인들 원픽 강화군 부른면의 젖국갈비 전문점 시옷 식당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갓 지은 누룽지 가마솥밥에 사장님이 직접 키운 나물로 만든 여러 밑반찬들 덕에 군침이 쫙 돌고요. 젖국갈비는 또 국물을 끓이면 끓일수록 진하게 우러나오는 채소의 단맛이 진국. 마지막에는 솥밥의 숭늉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이거 좋다. 이게 국물에 계속 손이 간다고 하니까 겨울철에 가면 또 진짜 제대로겠네. 아, 얼마나 짭다. 든든하겠습니까? 짱이죠. 자, 처음엔 조금 낯설지만 한 번 먹으면 계속 먹게 된다는 마성의 국물 요리. 강화도에 가시게 된다면 젖국갈비 꼭 한 숟갈 넣어보십시오. 국물 러버 한국인들의 군침 폭발 19, 9위를 공개합니다. 대구 환상의 모모전골. 추운 겨울날 속이라도 뜨끈하게 데우고 싶어서 한 전골 맛집을 찾은 쭈니와 지니. 전골 종류가 많네. 곱창 전골 먹을까? 근데 대창도 맛있을 것 같은데 불고기 전골도 괜찮고. 고민하던 참에 사장님이 추천해준 메뉴. 이름하여 환상의 맛 삼합전골. 역시 경상도 하면 삼합이죠. 삼합은 전라도 아니었어요? 아니 홍어 삼합은 들어봤어도. 홍어 삼합은 들어봤는데. 요즘에는 다 경상도 삼합이라. 아, 그래요? 진짜? 이걸 몰랐다고요? 자, 대구가 무슨 도시입니까? 곱창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곱창 거리도 있죠 거기. 그렇죠. 대구의 비읍 식당의 삼합전골. 곱창 맛있죠. 대창 맛있죠. 불고기 맛있죠. 이 맛있는 것들 다 합쳤는데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게 잘못 합치면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못하는 집은 다 섞어가지고 이상해지죠. 네. 여기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걱정은 돼. 걱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큼지막하게 썰어준 곱창과 대창에 푸짐하게 들어간 불고기. 끓여내서 첫 국물 딱 떠먹으면 이거 좀 먹어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또 구운 게 아니라 끓였단 말이죠. 그렇지. 이걸 탕으로 만들었다는 게 이게 또 신의 한 수가 아닐까. 이 끓일수록 눅진한 국물에 숟가락질 멈출 새가 없고요. 마무리 볶음밥 양념으로도 활용해 주니 이 삼합전골은 국물 한 톨 남길 수 없습니다. 환상의 맛이라는 타이틀이 귀인이 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네. 몸도 마음도 시린 이 겨울 환상의 맛 삼합전골로 뜨끈함과 든든함 둘 다 챙길 수 있겠네요.
국물 러버 한국인들의 군침 폭발 식구 7위 공개합니다. 맛의 도시 전주의 히든 메뉴. 이번엔 맛의 도시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에서 명실상부 국물 맛집 넘버1으로 꼽히는 티읕 식당. 50년 가까이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곳은 몇 년 전 한 방송에 시래기 해장국이 소개되며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는데요. 멸치와 쌀뜨물을 이용한 옛날 방식 육수에 무청 시래기와 배추 우거지를 팍팍 넣어서 푹 끓인 뒤 대추, 생강, 계피 등으로 맛을 더한 시래기 해장국. 옛날 어머니 손맛이 떠오르는 구수한 추억의 맛이라고 합니다. 진짜 저거 집에서 먹는 엄마 맛이잖아. 생선해놓은 거 봐. 진짜 집밥이잖아요. 시래기국 와. 툭툭 무심하게. 야 근데 식당에 간판부터 저 식탁까지 진짜 제대로 높다. 탁이 찐이다. 와, 나무가 도대체 몇십 년이 돼야 저런 느낌이 들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세월이 묻어나 있네. 그런데 사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시래기 해장국이 아닙니다. 이상하다. 그 집은 시래기 해장국은 사이드 메뉴 느낌이고 이게 더 맛있는데? 로컬 분들은 그걸 드시고 계셨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눈치채셨군요. 왜 자꾸 시래기 해장국 얘기 하나 하셨겠네. 그러니까요. 이 전주 토박이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정평이 나 있는 이 집의 히든 메뉴는 바로 맑은 국물에 곱탕. 손질된 보고에 된장 풀고 미나리, 콩나물 등 채소와 푹 끓여내서 깊고 깔끔한 맛이 매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티읕 식당의 폭탕은 그 깊고 시원한 맛이 다른 곳의 2배 이상. 그 이유는 전주 특산 미나리와 콩나물을 아끼지 않고 듬뿍 올려서 전주식 풍미에 전주의 넉넉한 인심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집의 복탕을 맛본 사람들은 쫄깃 부드러운 보고도 맛있지만 이곳은 국물이 주연인 곳. 진득하게 끓여내면 이 집 복탕만의 진가를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맛있다고 초반 러시는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보고의 미나리 제대로 된 궁합이지. 겨울 미나리는 저 약인 거 알아? 진리지. 진리야 저거는. 향이 또 얼마나 좋아요. 미쳐. 아 미쳤다 이 복탕 미치겠는데? 지금 얘기하잖아요. 초반에 맛있다고 계속 먹지 말라고. 그래. 끓일수록 좋다 이거 아니에요. 하하. 티읕 식당의 복탕이 특별한 이유는 또 있는데요. 하나는 이곳만의 특제 초장. 직접 만든 만큼 이 집의 보고와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하고요. 특이하게 이 다진 마늘을 함께 먹어야 그 맛이 극대화. 다진 마늘 가득 넣은 초장에 데친 보고 한 입이면 초딩 입맛도 아재 입맛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공깃밥이나 볶음밥을 시키면 쓱 내어주신다는 조개젓갈. 아유. 이 조개젓갈을 먹기 위해서라도 볶국 국물에 밥까지 야무지게 볶아 드셔줘야 하는 겁니다. 깊이 우러난 볶국 국물 졸여서 볶은 볶음밥에 짭짤 시원한 조개젓갈 한 점. 이 유혹 어떻게 참습니까? 조개젓갈도 밥도둑입니다. 뭐 김치 맛있고 잘하는 집은 다 잘하니까. 이제 전주에 가시게 된다면 콩나물국과 비빔밥뿐만 아니라 또 다른 콩나물의 별미 복탕도 빼놓지 말고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골목 19, 17위를 공개합니다. 대구 곱창의 진리를 찾아서. 아, 대구. 시작 좋네요. 대구 하면 곱창, 막창이죠. 전국 어디에서나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대구를 대표하는 음식 골목입니다. 바로 안지랑 곱창 골목입니다. 저 정말 여기는 막창은 유명한데 곱창 골목이 있다고요? 저도 군 생활을 대구에서 해가지고 네. 야, 막창을 참 많이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자, 안지랑 곱창 골목은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조성된 거리인데요. 무려 1979년부터 시작된 골목으로 소규모 곱창집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요. 현재까지도 무려 약 40곳에 달하는 돼지곱창 막창 가게가 줄지어 영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맛집이라 대구 현지인들이든 관광객들이든 곱창이 땡길 때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가는 골목이죠. 일단 골목에 들어서면 골목 조입도 반짝반짝 가게 간판들과 구수한 고기 냄새가 식욕을 자극하는 곳입니다. 아우 좋다 진짜. 아, 이 집 맛있겠는데. 이 집도 맛있겠는데. 맞아 못 정해 그래서. 맞아. 힘들어. 자, 곱창의 고장 대구에서도 인정받는 안지랑 곱창 골목에서는 어딜 가도 후회는 없으시겠습니다만은 저 오기 전은요, 시청자분들께만 슬쩍 이응 식당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부어 먹는 음식은 또 연탄불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못 참아. 연탄불은 못 참아.
왜 연탄불에 구우면 더 맛있지? 화력이 신기해요, 은근해. 진짜. 그 향이 또 배 향. 있잖아. 향이 다르지, 향이. 자, 하지만 연탄불이 있는 테이블은 세 테이블뿐. 아, 진짜? 귀하네. 가게 내에도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이니까요. 일찍 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는 건 추천해 드리고요. 안진한 곱창 골목 특성상 곱창 한 바가지 메뉴를 시키면 보통 이렇게 양푼이 그릇에 초벌된 곱창이 나오는데요. 그걸 이제 옮겨가지고 연탄불에서 따끈하게 굽하고 한 점, 두 점 먹어보면요. 육질이 쫄깃탱글, 연탄불 향이 은은하게 배어가지고 소주가 철로 들어가요. 불맛이 느껴져서 그런지 끊임없이 먹게 되더라고요. 곱창의 맛에 연탄불 감성에 두 번 취하게 되는 매력. 특히 집집마다 비법이 다 다르다는 이 막장이 곱창의 맛을 배로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합니다. 장이 또 중요해요. 장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해요. 찍어 먹는 소스니까. 대구인들도 인정하는 마성의 골목, 안지랑 곱창 골목. 술 한잔 곁들이기 좋은 마성의 안주가 필요하다면 이곳입니다. 맛있는 골목 19, 15위를 공개합니다. 고기 맛을 아는 자, 모모로 보인다. 여러분들은 한우 하면은 떠오르는 곳이 어딘가요? 제가 고향을 사랑하니까 네. 언양. 저는 특이하게 홍성 좋아합니다. 홍성, 충남 홍성. 홍성. 횡성이 아니라요? 횡성도 좋고 좋은데 홍성도 좋아요. 홍성도 네. 좋아요. 물론 뭐 횡성, 홍성 유명하지만요. 고기 좀 먹는다 하는 찐 미식가들은 이 지역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딘데? 바로 예산의 광시. 나 처음 봤는데?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고기가 유명해요? 예산이 이걸로 유명해요. 예산군 광시면 600m 구간에 걸쳐 30여 개가 넘는 정육점과 한우 식당이 쫙 줄지어 있는 40여 년 전통의 광시 한우거리 아십니까? 정말 좀 처음 봤어요. 그냥 전부 다 그냥 고깃집이네요. 고기 베이스예요. 그런 데가 있다. 아까 맛잘알 미식가들이 고기 먹을 때 예산으로 보인다 말씀드렸죠. 왜냐? 이곳은 암소만을 쓰기 때문입니다. 암소 고기는 근섬유 사이사이 기가 막힌 마블링이 있죠. 아주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이제 미식가들이 찾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역사가 40년이라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몰랐다는 게 좀 당황스럽네요. 아는 사람만 너무 다른 거야. 그렇지. 자기들이 너무 맛있어요.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걔네 왜 그들만 다닙니까? 그러니까 왜 한 번도 나한테 가자고 안 했죠? 한우 거리답게 집집마다 서비스 음식도 남다릅니다. 지읒 한우 암소 식당에서는요. 간, 천엽, 인삼, 육회, 육사시미 초밥까지 기본 찬으로 나오는가 하면 기역 한우방에서는요. 서비스가 믿기 힘든 마블링과 빛깔 기름짐까지 완벽한 차돌박이 서비스를 말도 안 돼. 차도로 서비스로 줘? 차돌이 서비스 너무 많아. 드릴게. 차돌 어떻게 서비스를 줘? 아 잡사봐. 또 빨리 구워야 우리는 차돌이 많아서 그냥 코팅하는 데 써. 어느 집을 가셔도 고기 맛은 기본이요. 사장님의 스타일 따라 제각각 서비스 맛보는 재미까지 있을 겁니다. 또 나는 고기 맛 자체에 집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기역 한우타운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숯불에서 고기를 굽기 때문에 살치살, 치맛살, 업진살, 부채살, 갈비살 등등 다양한 부위를 맛볼 수 있는 특수 모둠을 시켜서 숯불 샤워하고 한 입 딱 먹으면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육즙이 터져요. 숯불에 구워서 그런가 확실히 더 맛있어요. 입에서 녹아 없어지는 한우 맛에 감탄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니 해도 고기는 숯불구이죠. 특히 이 한우거리 식당들은 대부분 정육점을 함께하고 있어서요. 식당에서 소고기 맛보다가 살살 녹는 고기 맛에 나도 모르게 포장 주문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겠다. 그렇게 되겠어. 정육 식당의 장점이네. 많이 사가니까요. 예산 가지고 있으면 안 들를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거 무조건 가야겠네. 네. 고기 먹어야겠는데요? 예산 가서 수덕사 사찰 구경하시고 광시 한우거리에서 한우로 몸보신 한 다음에 뜨끈하게 온천으로 마무리하면 뭐 이만한 겨울철 몸보신 여행이 또 있을까요? 맛있는 골목 19, 14위를 공개합니다. 고소한 냄새가 유혹하는 모모.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이 골목 근처에 가는 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고소한 냄새. 동대문의 먹자골목 한켠에 자리 잡은 생선구이 골목을 아십니까? 생선구이 골목. 이걸 몰랐다고요? 아 여기는 저는 안 가봤습니다. 들어만 봤어요. 광장시장과 동대문 패션타운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이곳은요. 좁은 골목이지만 10여 개가 넘는 생선구이집이 즐비해 있습니다. 흰 밥에 생선을 딱 올려 먹고 싶어도
집에서 구우면 어떻게 돼요? 한 3일 갑니다. 아유, 심하지. 냄새 안 빠집니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맛은 있는 거 알겠는데 이 맛있는 걸 집에서는 잘 못 해 먹으니까 생선구이 요놈 오늘 진탕 먹고 간다. 이 골목에서 날 잡고 먹어주는 겁니다. 심지어 이 골목에서는 지금까지도 주문 즉시 생선을 연탄불에 앞뒤로 정성스레 구워주는데요. 그래서 식당마다 떡하니 자리 잡은 아궁이의 모습도 진 풍경입니다. 저 앞에 다 그릴들이 있네. 저 앞에 가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겠네, 골목에. 그냥 사진만 봐도 집들이 엄청 많은데 네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어디로 가느냐? 네. 골목을 거닐기만 해도 노릇 고소한 생선 비주얼과 냄새 발길 닿는 대로 들어가도 성공이지만요. 히읗 식당 간판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이곳이 무려 52년간 동대문을 지켜온 원조 중의 원조이기 때문입니다. 저게 원조구나. 그러니까 저 집으로 거리가 생긴 거죠, 그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집이네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아니, 많죠? 예. 많으시 형님이시네. 이 정도는 동갑으로 봐야 돼요. 아니, 이 정도면 너나들이 해야죠. 아, 형님입니다. 두툼한 갈치부터 살 오른 조기, 맛 좋은 고등어, 이면수어, 삼치까지 5가지의 생선을 골라 맛볼 수가 있고요. 특히 냉장고에서 생선을 하루 동안 숙성해낸 다음에요. 생강물에 재워두어서 비린 맛을 싹 없앴다고 합니다. 이것도 바로 굽는 게 아니구나. 야, 숙성을 해서 또 냄새를 빼고 잘 또 구워주시네. 그냥 생선과 달리 숙성시킨 생선은 특히 냉장고에서 생선을 하루 동안 숙성해낸 다음에요. 생강물에 재워두어서 비린 맛을 싹 없앴다고 합니다. 그냥 생선과 달리 숙성시킨 생선은 구워도 식감이 쫄깃쫄깃 그 자체. 거기다 연탄불에 직화로 생선을 구워내니 생선의 수분까지 그대로 힙! 겉은 쫄깃, 속은 촉촉. 손님상에 내놓을 때까지 촉촉한 그 생선의 맛에 그냥 같은 생선이겠지 뭐 했는데 연탄불에 구워서 바삭 촉촉. 흰밥에 올려 먹으면 끝장남. 기름기는 쏙 빠지고 굉장히 담백한 맛이에요. 이 동대문에 올 때마다 생선구이가 생각나는 이유라고 합니다. 생선 굽는 거 어렵잖아, 사실. 맞아요. 예, 잘 굽기 힘들고. 아우,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근데. 동대문에 갈 일이 있다면 연탄불에 촉촉히 구워낸 생선구이 골목. 안 들어가고 배기겠어요? 맛있는 골목 19, 12일을 공개합니다. 소문난 술 도둑, 모모 특화 골목. 자, 이번에는요. 인천 직장인분들이 퇴근길 간단히 술 한잔하러 가는 곳, 또 술 도둑이 모여있는 골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삼치. 생선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삼치인데. 이제 뭐 생선구이집 골목들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삼치구이가 특히 많다는 거. 오로지 삼치입니다. 오케이, 좋았어. 그곳은 이름하여 동인천 삼치거리. 삼치 특화 골목? 1968년에 문을 연 이응식당이 이 거리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삼치가 주 메뉴는 아니었지만요. 삼치가 가격도 부담 없고 맛있기로 입소문이 났고요. 그 주변에도 삼치구이집이 하나 둘 생겨나며 지금의 동인천 삼치거리가 탄생. 아유, 그 참치거리도 아니고 삼치거리가 있냐? 그러게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통하는 진리 중에 진리가 있었으니 아우, 삼치구이에 막걸리 한 잔이면 끝이지. 인천 직장인들에게는 이 골목만한 힐링 코스가 또 없다고 합니다. 좋지. 듣기만 해도 좋네요. 그냥 삼치구이에다 막걸리면. 갈치랑 고등어에 너무 밀려있어, 삼치가. 삼치 대변인입니까? 삼치 대변인. 왜냐면 삼치가 없는 데가 있어요. 가끔 고등어 그렇죠. 갈치밖에 없어. 구이들 중에. 고등어 조림, 갈치 조림, 삼치는 없어. 특히 반쪽은 소스 없이 일반 소금구이로 반쪽은 빨간 양념으로 된 이 반반 삼치가 인상적. 아. 양념 안 된 쪽은 고소해서 간장에 찍어 먹어도 참 맛있고요. 양념된 쪽은 마치 양념치킨 같은 맛이 나요. 자, 그리고 반반 삼치에 달걀말이, 순두부찌개 등 집집마다 세트 메뉴도 다양. 저렴한 가격에 안주로도 식사로도 손색 없는 구성과 맛을 자랑합니다. 미쳤네, 미쳤어. 반반 치킨이 아니라 반반 삼치구나, 여기는. 약간 좀 고갈비 스타일로 쫙 발라가지고. 기가 막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원조 식당 이응식당은
원조의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강추드리고요. 자, 또 다른 이응 식당이 있습니다. 이곳은 화덕에 구운 순살 삼치구이가 특징으로요. 순살이야. 가시가 없습니다. 편하게 드시고 싶다면 추천이고요. 아우 저는 이게 좋네요. 그리고 그 외에 어딜 가도 사실 삼치구이 맛집이 가득하니까 그래. 마음 편하게 잘 있는 곳으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저기는 약간 비 오고 흐린 날 가면 정말 끝장이에요. 생선구이는 또 그런 날 먹어야죠. 고기에 막걸리. 생선구이는 흐린 날 먹어요. 비 추적추적 내리고. 직장인들의 고단한 하루 끝 위로가 되는 골목 동인천 삼치거리였습니다. 맛있는 골목 식후 6위를 공개합니다. 창원 마성의 오동동 통술거리. 자, 경남 창원 마산하포구 오동동에 있는 일명 오동동 통술거리로 안내해 보겠습니다. 통술이 뭐야? 통술. 아니 술을 통에 담아주면 통술이에요? 자, 통술이 무엇이냐? 이렇게 얼음이 가득 담긴 통에 술이 나온다 하여 통술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 또 다르게는 싱싱하고 푸짐한 각종 해물 안주가 항상 통째로 나오는 술상을 가리키기도 한다는데요. 아 술상 자체를. 그래서 통영 가면 닷집 기억하시죠? 맞지? 그렇게 약간 통으로 상으로 들어온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느끼면 느낌이네. 되겠습니다. 자, 이 통술은요, 1인당 보통 4만 원 선. 물론 마냥 저렴한 느낌은 아니지만요. 메뉴가 저희가 고를 수는 없고요. 여기 사장님이 주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계속 나와. 감사합니다. 안주가 너무 많아서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제철마다 다른 또 싱싱한 해산물 요리들로 가득해 가성비 가능. 이렇게 입맛 당기는 안주들을 한참 먹고 나서도 사장님, 여기 소주랑 맥주 한 병씩만 더 주세요. 술 더 드신다고요? 오케이. 안주도 더 나갑니다. 에? 진짜? 자, 술을 더 시키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랜덤 안주 프레이드. 계속 주셔. 사장님 픽 스페셜 안주가 계속해서 나와서요. 미리 따로 식사를 하실 필요 없고요. 2차도 필요 없이 한 자리에서 찐득하게 즐기는 게 매력이라고 합니다. 야, 이게 술을 시키면 그냥 안주를 무제한 주는 그런 스타일이네. 오래 있을수록 유리해요. 뭘 먹을지 모르니까. 기가 막히다. 자, 통술거리에서는 10여 곳의 가게들이 모두 훌륭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 곳은 기읒식당입니다. 간장게장, 양념게장, 장어구이, 생선구이, 광어회, 가리비찜, 병어조림, 문어숙회, 전복미역국, 부추전 등 20여 가지의 풍성한 메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상다리 부러지겠죠? 자, 특히나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마산물회입니다. 비법 육수와 소면 또 신선한 미더덕, 멍게가 어우러졌어요. 한 입 먹으면 입안 가득 바다가 느껴지는 느낌? 배불러서 멈추고 싶은데도 술이 계속 들어가요. 여기 가실 땐 꼭 고무줄 바지 입고 가시길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자, 술통에 술을 리필하고 또 리필할 정도로 맛있는 안주의 향연이라고 합니다. 야, 이건 뭐 해산물 좋아하고 술 좋아하면 꼭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마산물에도 매력적이다. 포항물이랑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느낌. 그렇죠. 자, 두 발로 걸어갔다가 네 발로 나오게 된다는 오동동 통술거리. 든든한 해산물 안주를 찾으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맛있는 골목 식구 5위를 공개합니다. 치맥보다 유명한 모모가 있는 골목. 2000년대 중국인들이 인근 성수동 공장에 일터를 잡고 건국대 유학생들까지 자리 잡게 되면서 자양동 일대 양꼬치 전문 식당들이 줄줄이 오픈. 중국인들이 퇴근 후 3, 4모 앉아 양꼬치를 먹으며 외로움을 달래던 아지트 같은 곳이자 서울에서 다양한 중국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명소 중의 명소입니다. 당시엔 양고기 특유의 냄새에 대한 편견 때문에 마니아 별식으로도 불렸지만요. 양꼬치가 이 대중적인 음식이 되는데 큰 기여를 한 골목이라고 할까요? 서울 최대 양꼬치 거리를 유명한 이 거리에 오면 꼭 경험해 보셔야 하는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치맥이 있다면 건대 양꼬치 거리엔 꿰맥이 있다. 꿰맥이라고 합니까? 꿰었다고? 그렇죠. 꿰다, 호창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꿰과 맥주의 만남.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양꼬치 찔다불 이렇게 불판에 노릇노릇 맛깔스럽게 잘 익은 양꼬치 또 양꼬치에 뜰한 가지고 꼭 찍어 먹으면 이거야말로 술술 술을 부르는 최고의 안주겠죠. 꼬치 나중에 세다 보면은 뭐 꽃다발이야. 맞아. 10개씩 잡아가지고. 탕 치즈. 아날로그 감성. 그럼요. 거기 또 맛있거든. 현재는 약 40여 개의 양꼬치 가게들이 영업하며 골목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20여 년 전통의 디귿 식당이 여전히 단골 손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리지널 양꼬치가 좀 물릴 때쯤 이 집만의 시그니처 메뉴인 카레 양꼬치를 한 입 먹으면 야 카레가 느끼함을 잡아주고 고소함을 극대화시켜줘서 기본 맛 한 꼬치 먹고 카레 맛 한 꼬치 먹으면 혼자서 30꼬치는 거뜬해요. 자, 그리고 양꼬치 먹고 느끼함 잡아줄 매콤함이 필요할 땐 양고기와 채소가 푸짐하게 들어간 마라탕도 추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양한 중국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이응 양꼬치 집을 추천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양꼬치는 물론 마라쇼룽사, 향라육사, 홍소갈비, 회과육 등 이름조차 낯선 중국 전통 메뉴가 무려 150개 이상.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중국 전통 음식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사실 양꼬치집 사이드만 있어서 가는 집도 있거든요. 그럼요. 아, 진짜 맛있죠. 자, 중국 음식 문화 거리에서 다양한 중국 요리와 함께 꿰매